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사업선을 맡은 파운더스 타임의 이영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이번 달도 이제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잘 마무리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 지금부터 한 40여 분 정도 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시간은 아메이 사업이 무언가에 대해서 시간 한 40분 안에 여러분께 한번 전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도 계시죠? 오프에서 만나면 더 반갑게 뵀을 텐데 아쉽지만 우리 또 아쉬운 대로 근데 또 시대가 바뀌었으니까요. 또 우리 줌에서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돼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환영합니다. 매주 같은 시간에 수많은 이제 강사들이 교대로 이렇게 아메이 사업에 대한 얘기를 해주실 건데요. 그 얘기는 또 다양한 분들이 또 다양한 시각에서 아메이 사업을 또 말씀하시기 때문에 한번 기회가 되시면 한 번에 우리 미팅 참석으로 아메이를 판단하시기보다는 계속적으로 한번 들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번 오늘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요즘 시간이 좀 돼서 유튜브를 좀 자주 봅니다. 여러분도 많이 보시죠? 뭐 넷플릭스나 이런 매출이 엄청 많이 늘었다 그러던데 유튜브를 보니까 전 이분 개인적으로 모르는데 유튜버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니까 경제적 자유, 시간적 자유 이렇게 해놨길래 아메이 하시는 분인가? 아메이 사업 하시는 분인가? 들어가 봤더니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이분이 이제 재밌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되게 젊으신 분인데 직장인이신가 봐요. 잘 몰라요. 전 이분에 대해 잘 모르는데 뭐 이분을 비난할 의도는 전혀 없고요. 그냥 재미난 주제를 던져주셔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200만 원 월급을 받는데 하루 8시간만 근무하는 경우, 또 한 경우는 월급이 300만 원인데 하루에 12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왜 물어보지? 그래서 나는 무조건 300만 원 받고 12시간 일할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의 선택은 뭐였냐면 200만 원 월급에 하루 8시간을 근무하겠다가 이분의 이제 선택이신 거죠. 뭐 상관없죠. 뭐 세상은 다양하니까 많은 분들이 뭐 자기가 생각하시는 거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분의 이제 주제는 뭐냐면 돈이냐, 정시에 퇴근해서 4시간을 가질 것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러면서 이 말씀 왜 드렸냐면 되게 이제 사회에 처음 나오면 어떤 형태로든 직장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뭐 자영업도 하시고 사업도 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저도 이제 직장 다녔을 때가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치 내가 직장 다녔을 때 어땠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얘기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 쓸 시간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뭘 하시려고 그러나 들어봤더니 일단은 뭐랄까 이 돈을 좀 더 적게 벌더라도 4시간을 가져야 여행을 갈 수 있고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4시간 덜 일하면 여행을 갈 수 있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주말이나 이용해야 될 텐데 뭐 어쨌든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뭐 젊은 친구들 또 요즘 직장 다니시는 분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어봤어요. 두 번째는 시간이 돈이 될 수 있지만 돈은 시간이 될 수 없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한참 생각했어요. 이 부분에서. 물론 이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돈이 아주 많으면 시간을 살 수는 있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정시 퇴근을 하고 4시간이 생기면 책을 열심히 읽는다거나 뭔가 자기 개발을 통해서 그죠? 뭐 영어 학원을 다닌다거나 그래서 그런 투자를 통해서 장차 향후에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틀을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해드리니까 제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직장 다니고 이제 저도 자영업 좀 해볼까 하고 이럴 때 이제 저희 집사람인 김지 사장님이 돈을 좀 제 기준으로는 좀 막 쓰는 것 같아가지고 젊었을 때죠. 30대 때. 그래서 2000년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야 돈을 버는 건 뻔한데 돈을 좀 절약을 해야 되지 않겠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돈을 더 벌어야지 절약할 돈이 어딨니? 이런 식으로 저를 쳐다보면서 돈은 더 버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게 아무 얘기인 것 같지 않지만 제가 좀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저도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직장 생활에서는 이렇게 내가 원하는 만큼 수입이 확확 늘어나지 않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냥 번다는 게 뻔하기 때문에 더 번다는 생각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데 집사람이 김지 사장님이 돈은 더 벌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뭔가 망치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을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더 벌 수 있으면 좋죠. 돈으로 할 수 있는 일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저도 직장인이었고 직장인들 굉장히 바쁘게 살잖아요. 아침부터 밤까지 굉장히 열심히 사시고 그런데 직장을 다니면서 제가 느꼈던 여러 가지 느낌 중에 하나에서 싫었던 거를 말씀드리자면 뭔가 이렇게 내 스스로의 능력의 한계가 지워지는 느낌이 싫었던 것 같아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뒤에 앉아 계셨던 부장님이나 뭐 우리 임원하신 상무님 별로 이렇게 부러웠지도 않았던 것 같고요. 너무 바쁘기만 하고 그렇죠. 경제적인 문제, 돈을 쫓아가면 시간이 없는 것 같고 시간을 쫓아가자니 돈이 안 따라오는 것 같고 항상 이 딜레마에 빠지면서 그냥 열심히 회사나 다니면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돈을 벌자 하는 친구들이 주로 많이 있었지만 뭐 이제 그런 게 싫어서 또 퇴사해서 자영업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개인의 선택이겠죠. 어쨌든 간에 나의 한계가 지워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에서 더 벌면 되지 뭐라는 말이 굉장히 신선하게 들려졌던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이제 직장인이나 저도 이제 조그만 사업도 해보고 유통업도 해보고 했지만 어떤 개인이 그런 마인드를 깬다는 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 환경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조직에 적합한 인간으로 이렇게 탈바꿈되는 과정 속에서 뭔가 새로운 거, 뭐 새로운 삶, 뭐 미래를 위한 어떤 자유 이런 걸 막 꿈꾸면서 한다는 건 되게 어떻게 보면 사치스러운 일이고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젊은 생각에 그런 생각들을 했었던 것 같고 사실 뭐 젊어서 20대, 30대 뭐 밥은 먹고 다니고 그죠? 여행도 갈 수 있고 뭐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애인하고 여행도 가고 영화도 보고 다 하잖아요. 데이트도 하고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았지. 뭔가를 나의 그 능력을 한번 시험해보고 더 큰 세상이 있고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면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걸 선뜻 하지 못했던 그런 생각들이 떠올랐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경우에 그랬던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경제적 자유와 시간적 자유는 양립할 수 없는 문제인가. 저도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제 주변에는 아직도 굉장히 무지막지하게 일을 하면서 거의 자신의 쉬는 시간은 없다시피 하면서 사는 친구도 있거든요. 물론 엄청 잘 벌어요. 네. 그걸로 이제 그 친구는 이제 가름하죠. 근데 어쨌든 간에 돈을 쫓으면 시간이 없고 어떤 회사에 높은 고위직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족들 얼굴 보기 힘들고 행사를 같이 하기 힘들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거를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한 사실 문제 해결은 제가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지만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이게 양립하는 문제가 아니라 함께 갈 수 있는 문제인데 우리가 뭐랄까요 고정관념에 있으면 사실 아메이 사업도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수입의 성격이라든지 우리가 얘기하는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이나 질서 속에서는 잘 뭔가 잘 느껴지지 않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강사님의 한번 이런 강의들을 한번 꾸준하게 들어보시면 이런 부분들이 서서히 정보가 제 머릿속에 잡히면서 이런 일도 있구나 이렇게 돈을 버는 일도 있구나 이렇게 되면 정말 좋겠는데 하는 생각들이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오늘도 그런 관점에서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입니다. 수입의 크기보다 성격이 중요하다. 제가 아미 사업을 처음 받아들였을 때 지금부터 한 16년, 17년 전인 것 같은데요. 처음 들었던 얘기거든요. 저는 수입의 크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죠. 예를 친구들 만나면 너 연봉이 얼마야? 그죠? 회사에서 어떤 혜택이 있어? 보통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고, 쟤는 좋겠다 어느 회사인데, 뭐 연봉이 얼마고, 어떻게 승진은 어떻게 되고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살아보고 이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수입의 크기가 제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괜찮은 사람 혹은 그 이상이 되는 사람들도 자기 돈을 잘 못 쓰더라고요. 물론 직장인이었으니까 직장에 계시는 우리 임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봤겠죠. 보면서 법인카드는 이제 즐겁게 쓰시는데 개인 돈은 이렇게 쓰실 수가 없는 상황. 왜? 언제 자기가 회사를 물러날지 모르고 그쵸?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유한하기 때문에 그 대신에 또 사는 기간은 굉장히 길어졌잖아요. 우리 언제 또 돌아가실지 모르는 상황. 뭐 100살, 지금 태어난 친구들은 120살까지 산다면서요. 어떤 경제적인 활동이 이렇게 계속되지 않기 때문에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걸 어떻게 쓰면서 라이프 스타일을 누리기보다는 뭔가를 계속 아끼고 쥐고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을 보면서 내가 뭔가 수입의 어떤 크기, 내가 얼마를 버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뭔가 다른 성격의 수입이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걸 이제 처음 생각하게 된 거죠. 사실 이 그림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로버트 기요사키가 사사분면인데 왼쪽 편 보시면 봉급생활자 우리 보통 그다음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우리가 셔터 내리고 셔터 닫고 하시는 분들 자영업자라고 하죠. 그다음 혹은 뭐 우리 의사, 회계사, 변호사 뭐 이러신 분들 우리 또 전문직 분들 사실은 다 자기의 뭐랄까요?
내 시간 곱하기 일하는 시간 곱하기 내 몸값에 의해서 사실은 수입이 결정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근로 수입이나 이런 노동 수입에 해당되는 부분은 사실 생각해 보시면 내가 몸값을 높이는 이유가 그렇죠? 뭐 국가 고시를 보고 그게 내 몸값을 높이는 대표 행위죠.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똑같은 시간을 일을 하더라도 수입이 많아지게끔 그래서 전문직을 선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일반 봉급 생활자든 자영업자든 전문직인 건 간에 근로소득인 건 분명하죠.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제로가 되거나 왜냐하면 몸이 좀 아프다거나 요즘처럼 사회가 이렇게 변동이 심하면 자영업자들 정말 힘들겠죠. 예상하지 않았던 외부 환경의 변화의 일들이 벌어지니까요. 그 다음에 혹은 내가 나이를 들어서 혹은 내가 갖고 있는 기술이나 능력이 이제 후배들에 못 미쳐서 제가 서서히 밀려날 수도 있겠죠. 나이를 먹으면서 몸이 아플 수도 있고요. 그런 돌발 변수에 의해서 둘 중에 하나의 요건, 시간이든 내 몸값이든 하나가 제로로 가면 제 수입은 제로로 가는 거죠. 이것은 제가 투잡을 하든 쓰리잡을 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일하는 수입의 성격이 똑같은 근로수입에 해당된다면 투잡을 하든 쓰리잡이 되든 어느 한쪽이 0에 가까워지는 순간 제 수입은 0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왕년에 모였고 과거에 어땠다 하더라도 나이를 먹으면서 은퇴하게 되면 거의 수입의 단절을 목격하시게 되죠. 그런 경우 되게 많습니다. 대한민국은 특히나 집 한 채 가지신 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모든 재산이 집 하나예요. 그래서 최대한 집을 끌어올렸다가 은퇴와 더불어 집을 서서히 정리하면서 외곽으로 나가시면서 은퇴 생활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우리가 국민연금 같은 거 열심히 가입하지만 그걸로 생계가 완벽히 뭐 보장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른쪽에 있는 이런 사업자나 투자가 쪽으로 우리가 일을 진입시켜야 되는데 상당히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이 사업가라는 것은 시스템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없어도 사업체가 굴러가야 하는 거죠. 투자가는 뭡니까? 제가 갖고 있는 소득이나 자산이 또 다른 돈을 우리가 수입을 가져다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실 원하는 쪽은 오른쪽에 있는데 사실은 왼쪽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생을 마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아메이 사업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경제적 시간적 자유라는 것은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리 돈 문제라든지 시간에 대한 문제에서 벗어나는 부분은 사실은 시스템을 내가 새로 만들거나 내가 시스템을 얻어와서든 빌려와서든 어쨌든 시스템을 가진 사람의 몫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제가 이제 아메이 사업을 말씀드리겠지만 아메이 사업이야말로 애용자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실은 돈을 벌어주는 구조를 만드는 사업이거든요. 물론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메이 사업하면 제가 젊었을 땐 그랬어요. 뭐 세제 파는 일인가? 난 좀 판다면 멋있는 걸 팔고 싶은데 이런 생각했던 적이 있는데 아메이는 파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물론 밖에서 봤을 때는 에이, 아니긴 뭘 하냐 파는 거지. 계속 그랬거든요. 저도. 하지만 제대로 들어보니까 이게 그렇게 해서 큰 돈을 가져가는 사업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수입의 크기에 보실 게 아니라 아메이 수입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에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계속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경제적 자유냐 우리가 시간적 자유냐를 논한 이유도 아까 그 젊은 친구가 얘기했던 부분도 지금 젊은이들이 결혼 안 하고 아예 안 나는 이유가 뭡니까? 경제적으로 답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렇게 되는 순간 나의 모든 라이프 스타일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한데 사실 이 도표를 보시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파란 선이 수입 소득 곡선이죠. 젊어서는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는 거죠. 올라가죠. 하지만 이제 아이를 낳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주택 자금을 붓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결혼하게 되는 시점쯤 갔을 때는 이미 어떻게 됩니까? 소득이 줄고 나이는 먹어가니까요. 줄고 급격하게 지출이 증가하면서 영원히 지출 곡선을 못 따라잡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일반적인 통계, 이건 사실 인터넷 통계청 자료에도 얼마든지 나와볼 수 있고요. 찾아볼 수 있는 내용들인데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30대 중반에 생각을 했죠. 그러네. 나 지금 밥 먹고 사는 거는 살고 뭐놀 수도 있고 여행도 갈 수 있는데 10년 후, 20년 후를 장담을 못 하겠더라고요. 10년 후, 20년 후가 장담이 안 된다면 30년 후, 40년들은 거의 보이지도 않는 거잖아요. 생각하면 괴로운 거죠.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야, 돈은 더 벌면 돼 라는 생각도 되게 와닿았었고 같은 돈을 크기를 보기보다는 아까 보여드렸듯이 뭔가 오른쪽 분면에 있는 사사 분면의 오른쪽에 있는 성격이 다른 돈을 벌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근로소득만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러니까 아까 200만 원, 300만 원 그 예를 들었듯이 이제 힘들다라고 제한을 두고 생각하니까 이제 그런 결론에 밖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 누구나 알고 있거든요. 뭔가 항상 부족하게 돈을
그죠? 아주 풍족하게 회사 다니면서 아주 풍족하게 버는 분들은 정말 드물잖아요. 그렇죠? 항상 부족하죠. 우리 아이들 교육비 문제라든지 이사 문제라든지 또 부모님도 서서히 연로에 가십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건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건 우리 잘못이 아니죠. 우리가 열심히 안 사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사회 구조적으로, 사회 전체적으로 이제 성장률도 떨어지고 개인이 뭔가를 통해서 어떤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는 게 참 쉽지 않은 상황이 돼버린 거죠. 어제 미팅에서 저희 파트너분의 한 분이 이 말씀을 하셔서 그냥 인상 깊어서 다시 넣었는데, 예, 워렌 버핏이죠.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굉장히 공감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변이나 뭐 가까운 친척이나 뭐 부모님도 좋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열심히 안 사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 아버지도 그러셨고 저희 할아버지도 그러셨고 나름대로 사회적 지위도 있었고 했지만 정말 나이 앞엔 장사가 없는 것 같고 뭔가 준비하지 않으면 정말 수입이 들어오지 않으면 얼마의 재산이 우리 보통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재산이라는 게 뻔하니까 정말 제로가 되는 데는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일을 하고 있지 않을 때에도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일, 그런 일이 있으면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 장래 희망이나 이런 거 보면 원하는 장래 미래 희망 직업 1위가 뭡니까? 공무원. 그렇죠? 예, 되고 싶은 건 뭐죠? 꿈은 건물주. 이런 거 초등학생들 그 희망사항을 적어보면 나오잖아요. 그런 게 뉴스에도 나오고 하는데 그건 뭡니까? 근로소득으로 뭔가 해결하기 힘든 부분. 현대의 라이프 스타일도 쉽지 않고요. 미래는 더더군다나 논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그게 왜 그런가? 우리가 지금 노동수입의 판, 근로소득의 판 위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 경제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런 자료들 많이 보셨을 텐데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계속 경제가 엄청난 고성장을 이루면서 그래프가 정말 가파르게 올라갈 때도 우리 개인의 임금은 그만큼 올라가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특정 기업이 정말 독식하는 상황으로 가고 사실 개인의 수입은 그렇게 늘지 않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쌓이고 하다 보니까 지금 근로소득이나 노동수입만으로는 뭔가 좀 불안하고 그렇죠? 아쉬운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책 제목에도 나오지만 왜 일할수록 가난해지는가 뭐 이런 책도 나오고요.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꿈꾸는 수입은 임대 수입, 그렇죠? 인세 수입, 자산 소득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뭐 연예인도 아니고요, 뭐 극작가도 아니고 작가도 아니고요, 그렇죠? 작곡가도 아니고요. 어떤 그 로열티를 받는 인세를 얻는다는 건 대단히 어려운데 지금부터 말씀드린 아메이 사업이 사실은 인세 타입의 수입을 발생시키는 그런 장치를 만드는 사업이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메이 사업이 물론 큰 돈을 버는 사업입니다만 플러스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어떠한 성격의 수입이냐가 대단히 중요한데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미래에 대한 어떤 부분도 우리가 준비가 할 수 있고요. 또 원하는 현재의 삶도 누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그런 포인트에서 과연 아메이 사업이 우리가 빌딩을 갖는 것 같은 효과를 내는 그렇죠? 그런 임대 수입, 인세 수입과 같은 일인가 한번 그런 부분을 포인트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시간도 많고요. 그죠? 여기 강아지들이 나오는데 정말 개팔자, 상팔자 아닙니까? 네, 시간도 많고 좀 돈도 좀 여유롭게 좀 많고 그렇죠? 그러면 또 친구들과 함께 또 즐거운 시간 보내는 이런 삶을 다 꿈꾸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그것이 가능한 부분이 반드시 아메이 안에 있다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 기존의 상식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 포인트에서 한번 우리가 하나씩 짚어가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메이라는 것은 자, 다시 나오죠. 수입의 크기도 중요하지만 성격적인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 보시고요. 인세와 같은 수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직장, 자영업 하시면서 투잡으로 아메이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전 세계 한 80% 이상이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시거든요. 그러다가 아메이 수입이 점차 커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게 계속 확장이 되면서 커지면 사실 기존의 일보다 훨씬 발전성이 있다 보니까 어느덧 시간이 지나시면서 본인이 하신 자영업이나 뭐 직장을 그만두시면서 아메 하시는 분도 생기고 물론 즐겁게 회사를 또 다니시면서 아메 하시는 분도 계시고 선택 상황이겠죠. 중요한 건 다른 성격의 사업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미래에 대한 어떤 든든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포인트로 놓으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메이 사업이라는 건 이런 거죠. 저도 주변에 많은 분들께 아메이 사업을 얘기해 보지만 아메이 사업 이런 거야. 잘 들어보려고 하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오늘 들어보시러 오신 분들은 대단히 어떤 정보에 대한 게 열리신 분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들어보시고요.
자, 아메이 사업의 본질은 물론 큰 사업입니다. 큰 돈을 벌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 있는 거고요. 우리가 열심히 으쌰으쌰해서 우리가 친목 단체도 아닌데 얼굴 보면서 돈 쓰는 그런 단체가 아니고 정말 여기 돈을 벌려고 모여 있는 사람인 건 제일 명제고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큰 사업인데도 우리가 사업을 감히 꿈꾸지 못하는 이유는 저기도 나오지만 첫 번째는 아이템을 잘 선정하기 힘들어요. 일반 개인이 돈 되는 아이템을 선정하기가 대단히 어렵고 요즘은 또 그 시대의 흐름이 너무 사이클이 빨라져서 예전에는 괜찮은 대박 아이템 하나 잡으면 5년, 10년 정도 쭉 가는 경우도 많았는데 요즘은 너무너무 빨리 트렌드도 바뀌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아이템의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데 뒤에 다시 나오겠지만 아메이는 끊임없이 아이템을 개발해서 우리 같은 사업자한테 무상으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적인 리스크가 없는 거죠. 저도 사업을 할 때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어떤 재고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물론 개발하고 제 아이템을 선정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습니다. 아메이 사업은. 그래서 전혀 리스크가 없고 그게 말하는 두 번째 리스크겠죠. 그래서 보통의 사업은 리스크란 건 뭡니까? 내 돈도 들어가고 빚도 들어가고 그렇죠. 은행을 자주 만나야 되는 일이 발생하죠. 그런데 아메이 사업은 시작할 때 돈이 들어가는 일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물건을 한번 써보는 정도, 비타민 먹어보는 정도, 먹어보니 좋네, 발라보니 좋네 정도의 비용이 발생할 뿐이지 어떤 리스크는 사업적 리스크는 없다. 리스크가 없다면 사업은 굉장히 안전한 거죠. 그러면 되게 일반적인 사업은 리스크가 낮으면 리턴도 당연히 돌아오는 목도 작아야 정상이죠. 그래서 아메이 사업은 크게 안 보는 분들도 계세요. 아메이 한번 해보자. 아메이 일단 5억만 싸들고 와봐. 그러면 아마 그분들이 굉장히 큰 사업으로 보실 거예요. 근데 아메이는 그냥 아메이 회원가입하면 그래서 오늘 사업 시작했다가 하기 싫으네? 안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래서 주변에 사업을 했다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사실 만나보면 하신 분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건 왜 그래요? 진입장벽이 워낙 낮고 어떤 그런 담보나 이런 걸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게 사실은 리스크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노 리스크, 로우 리스크면서 하이 리턴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이고요. 마지막으로 어떤 사업적 노하우를 사실 얻는다는 건 대단히 어렵죠. 우리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장사나 사업에 자신이 없을 때 어떤 그런 경영 노하우를 배우거나 어떤 제품을 조달받는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리스크를 제거하는 거잖아요. 아메이 사업은 뒤에 이제 윈윈 우리 서로 함께 성장하는 부분에서 다시 나오겠지만 사업적 노하우를 무한으로 쏟아낼 수밖에 없는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소개해서 아메를 한번 해보자라고 손을 내밀어서 내 손을 잡아준 그가 성장을 해야 나도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수익 구조상에서. 그래서 요 세 가지 아이템이라든지 어떤 금융 어떤 전반적인 어떤 자본의 투하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한 사업이면서 또 사업을 잘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어떤 노하우가 개방된 사업이라는 이런 부분 때문에 아메이는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한테 사업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얘기를 자신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보통 시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아이템을 그냥 좋은 제품을 왜 마트나 면세점에 안 팔고 왜 우리 같은 사람한테 아이템을 제공해 주지? 그것도 공짜로? 그 다음에 왜 돈을 안 받고 프랜차이징을 해주지? 거기다가 어떻게 하면 사업을 잘하는지까지 가르쳐줘? 이상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아메를 듣다가 접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끈기가 있으신 여러분들은 한번 계속 들어보시면 그건 이 회사의 철학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철학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가능한 것이죠. 자,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평범한 소비자가 사업자가 될 수 있는 일입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럼 예를 들어 볼까요? 글씨가 좀 작게 나옵니다만 아메이에서 아메이는 제품을 만드는 생산회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통회사인 줄 알고 있어요. 유통회사라는 게 뭡니까? 다른 데서 물건 소싱에다가 여기 사람들한테 이렇게 던져주는 거. 그죠?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10,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제품이 어디서 가져와서 니네 2만 원에 비싸게 파는 거 아니야? 라는 오해를 사는 거죠. 사실 아메이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직접 만들기 때문에. 아메이 제품 어디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직접 만들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래서 내가 소비자가 되어서 처음부터 사업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일반적으로 내가 소비자가 되어서 한번 아메이 제품을 사용을 해보는 거죠. 그럼 이거 간단합니다. 아메이 회원가입을 하셔서 어차피 쓰는 생필품만 바꿔 써보는 거예요. 어떤 일반적인 내구성이 강한 한 번 사면 10년, 20년 안 바꾸는 그런 걸 사시라는 게 아니라 우리 어차피 남녀노소 다 쓰고 정말 치약을 예를 들어볼까요? 비누, 화장품, 모든 어쨌든 모든 생필품은 소모품이고 떨어지면 또 사야 되고 떨어지면 또 사야 되죠. 그래서 한번 브랜드 체인에서 한번 바꿔 써보자는 거예요. 왜? 이유가 있어야죠. 그냥 아메이를 썰 이유는 없잖아요.
왜를 회사가 충족시켜주는 거예요. 최고의 생필품을 만든다는 거를 기본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메이 제품은 이거 아니면 딴 건 못 써. 아메이 말고는 대체가 불가해. 할 정도의 퀄리티의 제품을 만든다는 게 아메이의 그 제조회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메이와 비슷한 회사를 표방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어디서 만드는지 모르는 제품들 놓고 유통시키는 데도 굉장히 많죠. 아메이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수십 년째 글로벌 1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 들고요. 자, 우리가 수많은 유통 경로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주문하시고 앱으로 주문하시고 또 오픈 매장에서도 주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물건을 한번 바꿔 써보는 거예요. 생필품을 바꿔 써본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생필품. 인쇄가 된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쓰고 계속적으로 소모되고 반복적으로 구매가 일어나야지 가능한 조건을 가능하기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회사는 나한테 물건을 썼기 때문에 일정한 사용한 점수, 포인트에 의해서 캐시백을 해줍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설명을 드리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왜? 우리나라에 어떤 포인트 캐시백이라는 문화가 없었거든요. 제가 사업을 할 때만 해도 요즘은 다들 포인트 열심히 모으시잖아요. 근데 보세요. 일반적인 포인트는 0.5%, 1% 모으는 그런 뭐랄까요? 그렇게 써야지 포인트를 모아줍니다. 그 정도밖에 포인트를 적립해주지 않아요. 더군다나 내가 쓴 것만 포인트로 잡아주죠. 근데 아메이는 내가 쓴 것도 포인트를 잡아주면 최대 35%까지 포인트를 적립해주고 내가 구정광고거나 알린 사람들의 포인트까지도 저한테 적립을 해줍니다. 그 부분이 다음 단계에 나오게 돼요. 그래서 보시면 무슨 제품 예를 들까요? 제가 과민성 대장 증상이 되게 심했거든요. 젊었을 때. 물론 술을 많이 마셔서 그랬습니다만 출근할 때마다 고역이었어요. 좀 저녁 드시는 분 안 계시죠? 이렇게 항상 주머니에 휴지가 있었어요. 제 친구들 중에 딱 2명이 그랬어요. 저랑 딴 친구 하나. 항상 휴지를 가지고 다녔어. 왜? 언제 어디서 신호가 올지 몰라. 아침에 출근하다가도 신호가 오면 출근하다가 차를 세워놓고 뛰어 들어가야 돼. 그런데요. 아메이 제품의 예를 들면 유산균이라든지 이스피라는 비타민 B 제품이라든지 뭐 밀크시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어느 날 몰랐어요. 제 주머니에서 어느 날 알았어요. 제 주머니에서 휴지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네. 꼭 언제 시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시간을 한 3개월, 6개월 계속 꾸준하게 먹다 보니까 제 장이 좋아지면서 그게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사업을 하든 사업을 하지 않든 내 주변에 하여간 장 트러블이 있는 친구들은 얘기해주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본성이 착하잖아요. 이 그림을 보시면 제가 만약 그런 제품을 경험했다면 저는 자발적인 구정 광고를 하게 됩니다. 구정 광고의 조건은 2가지밖에 없어요. 굉장히 내 제품에 대한 사용감이나 경험이 좋거나 형편없을 때 일어나죠. 야, 저 집 절대 가지 마, 들어,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어중뛰면 구정 광고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아메이사는 최고의 생필품을 만들겠다는 모토로 제품을 만들어서 자발적인 구정 광고가 일어나게끔 최고의 퀄리티 제품만 생산합니다. 그거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메이 사업을 전달하거나 제품을 전달할 때 한번 써봐, 바꿔봐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구정 광고를 정보를 전달하면 ABC라는 제 지인이 물건을 쓰게 됩니다. 누구한테? 저한테 쓰는 게 아니군요. 그냥 회원가입을 해서 아메이로부터 제품을 구매해서 소비를 하게 되죠. 그러면 저는 구정 광고를 했기 때문에 ABC 세 사람한테 구정 광고에 대한 보너스를 또 주어줍니다. 아메이에서. 그렇죠? 아니 일반적으로 야, 저 영화 진짜 재밌어, 영화 봐. 그래서 구정 광고에 따라서 저한테 영화표를 주던가요? 그런 일은 안 일어나죠. 근데 아메이는 회원가입을 하기 때문에 누가 누구한테 소개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죠, 회사에서. 그래서 내가 구정 광고한 부분에 대한 보너스를 또 주게 되고요. 이분들은 ABC는 당연히 아까 제가 받았던 캐시백을 받게 되겠죠. 근데 어떤 일이 재미난 일이 벌어지냐면 제품의 질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 효과를 본 ABC가 또 주변 지인들한테 누가 시키지도 않았고 이 사람들은 사업을 하는 사람도 아닌데 그렇죠? 이 사람들한테 구정 광고를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겠죠. 그 제품이 꼭 장 트러블의 문제가 아닐 수 있고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숙취 때문에 고생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고요. 계속 어깨가 걸려가지고 힘들어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고요. 뭐 화장품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고요. 수많은 뭐 치약과 관련된 치아와 관련된 치약 칫솔에 관한 얘기도 될 수 있고요. 주력 아이템이 생필품이기 때문에 구정 광고의 대상이 무한됩니다. 남녀노소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죠. 자발적인 구정 광고가 ABC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ABC 이 사람들도 당연히 구정 광고의 수입을 받게 되고 이 소개받은 이 사람들은 각자 소비를 하게 되겠죠. 아메이에 가입해서.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ABC가 물어봅니다. 아니 이게 왜 통장에 돈이 들어오지? 캐시백이 좀 과하게 들어오는데?
그때 제가 사업적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아메이 사업은 내가 소비에 의한 수입도 발생되지만 작겠죠. 내가 쓰는 게 뭐 1,000만 원 한 달에 2,000만 원 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작게 그냥 좋아서 좋다고 얘기했는데 구정 광고에 의한 보너스가 들어오고 이게 어떻게 사업이 돼라고 물어보는 사람한테 이게 사업도 가능할 수 있어라는 걸 알려주는 이제 컨설팅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 막대한 수입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부분을 잘 몰라요. 왜? 컨설팅은 그냥 뭐 카페 구석이나 집이나 사무실에서 조용히 두 사람이 앉아서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잘 보이질 않아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물건을 아메이는 파는 일이 아니냐라는 오해를 많이 사는 거죠. 물건이 제가 이 놀라운 사실은 이 오른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제가 모르는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왜? 제 지인의 지인이기 때문에. 이제는 모르는 사람의 단계로 막 넘어가게 돼요. 그렇지 않을까요? 물론 이 안에는 제품에 만족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분들은 이 네 가지의 혜택이 있는데 아메이 회원이 되면 세 번째 보시면 100% 만족 보증제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썼던 제품, 포장을 뜯었던 제품, 먹었던 제품, 발랐던 제품, 사용해본 제품이 마음에 안 들면 3개월 안에 반품을 받아주는 제도예요. 대단히 놀라운 제도 아닙니까? 그런데 재밌는 거는 하자가 있어도 우리가 하자에 대한 반품을 받기도 쉽지 않은데 이거는 하자가 없이 개인의 주관적 만족을 보증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뜯었는데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럴 수 있겠죠? 이거는 뭐 전혀 제품의 퀄리티랑 상관없는 거잖아요. 모든 부분에 대한 제품을 환불 제도가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사업을 하든 소비를 하든 간에 내가 좋았던 이런 제품 경험을 구전 광고하는데 꺼리낄 게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 구전 광고를 듣고서 제 지인이 샀는데 제품을 구매했는데 이 사람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그죠? 포장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100% 만족을 보장해서 환불을 해주기 때문에 제가 그 누구에게 얘기를 해도 사실은 부담될 게 없는 거죠. 민폐를 끼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사실 이런 부분들이 항상 우리가 두려워하는 부분이 괜히 내가 딴 사람한테 좋다고 알렸다가 저 사람이 그냥 뭐 덤탱이 쓰면 어떡해. 그렇게 느끼면 내가 관계가 불편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반품 제도가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적 리스크를 다 회사가 안고 있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업적 리스크 중에 하나가 어떤 재고를 쌓아놔야 된다거나 뭔가 뭐라 그럴까요? 제품을 유통되는 부분에서 반품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업적으로 굉장히 힘든 부분이 될 수 있는데 회사가 이런 부분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개인은 구정 광고하고 사업의 플랜을 정하는 것만으로 굉장히 큰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회원이 되면 합리적 소비에 대한 캐시백을 당연히 받고요. 택배는 당연히 편안하게 받으시겠죠. 오늘 오전에 주문하시면 내일 다 받으실 수 있고요. 지금 100% 만족 보증 말씀드렸고 사업의 기회를 확대가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소비자에서 사업자로 변신할 때, 변환할 때 어떤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뭐 물건을 사야 되는 것도 없고, 뭐 돈을 뭐 조달해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전혀 없이 그냥 내가 마음만 먹으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오늘 사업을 하려고 마음 먹었지만 내일 아침에 귀찮네 하면 안 할 수도 있는 일이죠. 그래서 주변에 사업하다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이걸 한번 그림을 보시죠. 나를 중심으로 아메이는 제품을 완벽하게 만들어서 나는 구정광고를 해서 널리 알리는 거죠. 이건 어떤 그림이냐면 내가 애용자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지 내가 파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시간이 지날수록 내 애용자 네트워크에는 내가 아는 사람보다 내가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아지게 됩니다. 내 지인, 내 지인의 지인, 내 지인의 지인의 지인을 통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겠죠.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요. 그래서 바로 아메이 애용자 네트워크가 형성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내가 계속 팔러 다니는 거 아니죠?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만나서 팔겠습니까? 최고의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충성도가 높은 로열티가 높은 소비자 네트워크가 형성됨으로써 인세 수입에 가까워지는 거죠. 물론 처음에 10명, 20명 모여있으면 수입은 안정적이지 않겠지만 시간이 흘러서 100명, 200명, 1000명이 되면 굉장히 안정적인 수입을 누릴 수 있겠죠. 제가 지금 제주도에 놀러가서 한 6개월 있다가 겨울에 오겠습니다. 떠난다고 해서 제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하지만 야, 이영석 사장 저 제주도 갔대. 우리 오늘부터 물건 쓰지 말자.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런 일은 안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직접 판매하는 세일즈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인세 성격의 수입을 띠게 되는 겁니다. 이 대단히 중요한 그림이고요. 사실 뭐 비슷한 것 같이 보이지만 뭐 위메프라든지 뭐 11번가 이런 비슷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쇼핑 인터넷 쇼핑을 가입하는 정도의 그런 비슷하지만 구도만 보시죠. 개인이 할 수 있는 일들은 별로 없고요. 그렇죠?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웬만한 기업들이 하는 일인데 아메이는 나로 인해서 내가 구정광고에서 내 애용자 네트워크를 만들기 때문에 인세 수입이 가능할지도 모르는 그림을 한번 보시죠. 수많은 그리고 사람들이 인세 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네, 빠르게 진행할게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정말 제품이 뛰어난가를 반드시 알아보셔야 되고요. 깐깐하게 써보셔야 돼요. 사업을 혹시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래야 내가 형편없는 제품을 좋다고 해서 알리는 우를 범하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품을 써보시는데 제품 대부분 뭐 건강보조식품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우리가 몸을 닦는 무슨 뭐 퍼스널 케어 제품이라든지 집을 청소하는 우리 세제 유명하죠? 이런 제품이라든지 뭐 다양한 제품들이 있거든요. 몇 가지만 알아보고 넘어가면요. 뉴트리아이트 건강보조식품 생필품 맞고요. 요즘 남녀노소 아버지 어머니 뭐 아이들 비타민 안 먹는 사람도 없고요. 이게 세계 판매 1위입니다. 1934년도에 생긴 회사예요. 굉장히 오래된 회사죠. 1934년도에 생긴 회사고 미국 아메이는 1959년도에 생긴 회사인데 아메이 뉴트리라이트를 인수해서 자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웬만한 비타민 제품은 다 세계 판매 1위고요. 이런 거 함부로 쓸 수는 없겠죠. 사실이 아닌데. 자, 그다음에 농장에서 직접 씨앗에서부터 완제품까지 개발해서 쓰고 있습니다. 제품을 만듭니다. 친환경이 아니라 완벽한 유기농이죠. 사실 이것도 시간만 되면 드릴 수 있는 말씀이 굉장히 많지만 완전히 그 천적을 이용한다거나 지렁이가 땅을 판다거나 네, 놀라운 일입니다. 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최고의 퀄리티를 만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수십 년 동안 이제 환경이 변화하면서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과일, 야채, 채소 이런 부분에 뭐랄까요? 영양소가 너무 많이 줄어들었어요. 우리 30년 전, 40년 전 어르신들이 드시던 영양소를 하나 먹으려면 예를 들어 볼까요? 당근을 3분의 1이 줄었죠, 영양소가. 그러면 3개를 먹어야 돼요, 현대인들은. 그렇죠? 그다음에 시금치가 6단인가요? 뭐 6단을 더 먹어야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 영양소를 보충하기 위해서 더 먹을 수 없기 때문에 현대인에게 비타민은 정말 필수적일 수밖에 없어요. 예전엔 밥 잘 먹으면 보약이라 그랬는데 이제 그런 말이 안 통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안타깝게도. 무언가를 먹어야 되고 그래서 생필품입니다. 근데 그 세계 판매 1위가 아메이 제품이에요. 뉴트리라이트예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 제품이 면세점에도 없고 마트에도 없어요. 우리를 통해서만 전달돼요. 제가 광고 모델이에요. 그래서 제가 먹은 경험을 한번 드셔보시고 최고네 먹어봐 할 수 있는 제품이 그냥 주어지는 거죠. 이게 패키지화 되어 있는 제품들은 많이 있고요. 뭐 남자들이 먹는 팩, 좀 어르신들이 드시는 팩, 다양한 팩들이 있습니다. 이건 미국에 나와 있는 뭐 심장 관련 팩인데 우리도 이런 게 나오겠죠 언젠가. 시간 내서 좀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아티스트랑 화장품입니다. 화장품이 있어서 이것도 세계 판매 5위 안에 들어가요. 4위, 5위 왔다 갔다 하는데 잘 모르죠. 면세점에도 없고. 왜? 우리가 광고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말 이 얘기만 해도 몇 시간을 쓸 수 있는데 정말 필수품이죠. 화장품이 말이에요. 전쟁이라도 써야 되는 게 화장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직접 판매하고 있고요. 아티스트리가 또 부산국제영화제의 메인 스폰서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아시는 뭐 치약, 칫솔 너무 유명하고요. 뭐 바디 케어 제품들이 있고요. 뭐 샴푸도 있고요. 다 만들어냅니다. 세제, 몸을 닦고 또 공간을 청소하는 제품. 그다음에 좀 내구성 있는 제품들, 뭐 요리 많은 냄비, 정수기, 청정기가 있겠죠. 정수기, 청정기도 세계 판매 1위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모델이 하나예요. 정수기도 모델이 하나, 청정기도 모델이 하나. 사람이 마시는 물과 공기는 이거면 충분하다는 거죠. 돈이 많은 사람들은 필터가 뭐 13개짜리를 쓰고 돈이 좀 없으면 내가 좀 저렴한 거 필터 5개짜리 사야 되나요? 사람이 마시는 물과 공기는 그냥 이 모델을 하나면 끝난다는 거죠. 충분한 그런 철학을 갖고 있고요. 기술력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가정용 정수기나 청정기로서는 거의 세계 최강이죠. 현재 우주 최강이고요. 여기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뭐 알레르기 재단 영국 전항목 인증을 받았다거나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은 또 제품 시간에 한번 들어보시는 계기를 가지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원포원이라 해서 이제 그 직접 아메이가 생산하지 않지만 로열티가 높은 굉장히 높은 우리가 애용자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한국에 있는 중소기업과 아메이가 함께 협력해서 또 제품이 조인되기도 합니다. 물론 아메이는 반품이 자유롭기 때문에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는 조건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아메이 라인에 들어와 있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제품은 라인 자체가 달라요. 생산 설비 자체가 다르고 굉장히 까다로운 심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믿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제품들이 들어와 있고요. 자, 회사 좀 알아볼게요. 우리가 한 5분, 10분 좀 오버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좀 시간이 좀 연장돼서. 아메이회사는 세계 최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죠. 세계 판매 1위고 국내 1위입니다. 창업자 2분은 계셨는데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이제 아드님들한테 우리 경영이 돼서 지금 이제 전문 경영 체제로 넘어갔죠. 미국 상공회의소 의장 부자가 했고요. 아무나 하는 그런 단체는 아니겠죠. 전미 상공회의소 의장을 아버지도
하시고 우리 또 아드님도 하시고 전 세계 100여 개 지역 및 국가에 진출했는데 단 한 번도 철수한 적이 없습니다. 그날의 적자를 하든 흑자를 하든 절대 철수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지키고 있고요. 아메 계열사도 뭐 여러 가지 있죠. 호텔이라든지 그중에 유명한 게 이제 올랜도 매직이라는 농구단을 또 가지고 있죠. 1200개 뭐 세계 특허도 뭐 세계 특허 출원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고요. 연구소가 75개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R&D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회사여서 굉장히 놀라운 원천 기술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난 회사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중요한 건 돈 얘기입니다. 이제부터 돈 얘기 들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가장 중요한 건 사업이익이니까 돈이죠. 근데 돈이 어디서 왔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10,000원짜리 가치밖에 없는 거를 니네 2만 원 받아 파는 거 아니야라는 오해를 살 수도 있지만 이거 하나면 다 해결됩니다. 유통을 읽으시면 돼요. 일반적인 재래 유통은 생산자한테 소비자까지 전달되는데 볼펜이 하나 1,000원이다 그러면 생산 원가는 200원도 안 할 거예요. 근데 광고, 총판, 도매, 소매를 거쳐서 오죠. 이걸 우리가 광고 유통이라고 합니다. 근데 1960년대 초반에 미국에 자동차가 보급됐죠. 한국은 1990년대 초반에 자동차가 보급되면서 어떻게 됐죠? 대형 할인점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친 듯이 가가지고 700원에 싸게 준다니까 갔죠. 그 대신에 번들로 좀 많이 사야 돼요. 자, 정보통신이 발달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인터넷이 발달되니까 홈쇼핑, 인터넷 쇼핑 시대가 됐어요. 자, 이제는 편리한 택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와 몰려가죠, 사람들이. 가만 보시면 소비자는 싸고 편리한 쪽으로 유통이 바뀌었지만 돈은 누가 벌고 있죠? 대기업. 그죠? 개인이 갈 수 있는 공간이 점점 없어지고 있죠. 캐셔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자, 근데 아메가 왜 오해를 사느냐? 이걸 왜 시대의 흐름대로 나열을 해드렸냐면 대형 할인점, 홈쇼핑이 있기 이전이에요. 1959년도면. 그 시절에 이미 다이렉트 셀링을 한 거예요. 직접 판매를 한 거예요. 광고, 총판, 도매 이런 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원 소비자를 가입해서 700원에 싸게 주고 택배도 해주고 캐시백도 해줄 테니까 그 대신 우리는 광고 모델이 우리잖아요. 제품의 질을 최고로 만들어 200원이나 300원, 400원에 만들겠다. 그래도 돈이 남네 가운데. 그렇죠. 이 부분을 최대 35%를 적립했다가 캐시백으로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1조 원이 매출이 나면 3,500억이겠죠. 지금 1조 2천억 정도 되니까 향후 이제 몇 년 후에는 2조 매출을 목표로 하거든요. 그럼 7천억이라는 돈이 이제 캐시백이 될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아메이 보너스는 굉장히 많아요. 지금 굉장히 많아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짧은 시간에 다 설명해 드릴 수 없고 이 수많은 보너스 중에 한 가지 1차 보너스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20만 포인트면 20만 포인트만 우리 돈으로 우리가 한 사람 한 30만 원, 35만 원 정도 쓰게 되면 20만 점 정도 돼요. PB를 점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차등으로 인해서 20만 원 3% 이렇게 캐시백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이 그림만 이해하시면 아메이는 다단계 아니야라는 생각이 확 달아납니다. 정말 수많은 회사들이 아메이를 벤치마킹하고 아메이를 극복하려고 수많은 회사들이 플랜을 짜고 제품을 만들고 유통을 하는데 이거를 따라하지를 못해요. 이 부분이 오늘의 핵심 포인트라고 했어요. 스폰서 나 A, B 순서로 가입이 됐겠죠. 스폰서가 나를 가입시키고 내가 A, B를 가입시켰다 가정을 해보면 어느 달에 똑같이 20만씩 썼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20만씩 썼다고 가정을 해보면 누가 가장 보너스가 많을까요? 일반적으로 S 위에 있는 사람이 가장 보너스가 많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다단계는 그렇습니다. 근데 아메의 수입의 분배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일단 하위부터 계산해줘요. 20만 원 3% 6천 원 캐시백을 해주고요. 자, 나 이하의 그룹은 60만이죠. 60만 원 6%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3만 6천 원에서 하위의 그룹 A, B를 빼주면 내 단독의 보너스는 2만 4천 원이 됩니다. 자, 가장 궁금한 스폰서는 80만 그룹이네요. 80만 그룹은 6% 4만 8천 원에서 앞에 3만 6천 원을 제하고 나면 나머지 12,000원. 전체를 합치면 4만 8천 원. 분배가 끝났습니다. 이상하지요? 왜? 스폰서가 가장 보너스가 많을 것 같은데 내가 많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럽니다. 에이, 그런 그림을 니네 만든 거잖아. 당연히 만든 겁니다. 다단계선 안 만들어져요. 역전이 안 일어난다고요. 수입의 역전이. 자, 왜 그럴까요? 수입의 역전이 일어났죠? 선착순이 아니라 아메이는 노력수입니다. 누가 지금 사실 소비 기여도는 20만씩 동일해요. 누가 가장 노력했죠? 스폰서는 한 번에 구정 광고, 나는 두 번에 구정 광고, A, B는 구정 광고를 안 했죠. 가장 노력한 사람 나. 그래서 내가 보너스가 많은 겁니다. 굉장히 합리적이죠? 그런데 내 위에 누가 있는 게 싫어. 그래서 나 한국아메이에 1번으로 가입할래. 그럴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정을 해볼게요. 그건 뭐죠? 다단계 마인드가 아직 안 없어진 거예요. 난 1번 할래. 그러면 수입이 달라지나요? 아니요. 내가 만든 수입은 똑같습니다. 24,000원. 다시 말하면 스폰서가 100명, 1000명 있어도 내 수입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구조라는 게 굉장히 다른 점입니다. 일반 다단계는 밑에서도 보너스가 발생되면 위에서부터 퍼센트를 쫙 나눠 가져가게 되죠. 그래서 선착순이고요. 수입의 역전이 불가능하고요. 네트 확장이 안 됩니다. 이런 걸 하시면 안 되겠죠. 자, 수입이 확산되는 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3%, 6%, 60만까지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9% 순서대로만 알아봐야 되겠죠.
9% 120만 정도 되니까 그냥 브랜드 체인지에서 내가 쓰고, 그렇죠? 뭐 쓸 거 너무 많지 않습니까? 샴푸, 비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비타민 뭐 너무 많아요. 화장품만 해도 뭐 훌쩍 쓸 수 있는 금액인데요. 애용자를 또 찾아보시고 주변에 또 이제 사업을 알아보시는 분을 도와서 우리가 수입이 확산되게 됩니다. 수많은 아이템들이 있고요. 자, 브론즈를 보시면 자, 9%가 됐다는 얘기는 120만 포인트가 됐다는 거예요. 나로 비해서 전체 내 그룹이. 그러면 이걸 들여다보면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이 중에 대표적으로 세 사람이 만약 20만씩 쓰는 사람, 세 사람, 정확히는 세 레그라고 표현하는데 한 레그, 2레그, 3번 레그 하듯이 자, 이렇게 세 명의 6%, 3% 20만 쓰는 사람을 우리가 도와드리는 사람을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고 그러고요. 대략 한 15만 원 정도 수입 발생합니다. 그러면 다음 달에 또 이런 보너스도 옵니다. 아메이 제품들 이렇게 담아가지고 또 키트도 보내주고요. 자, 좀 확산되는 거 보여드릴게요. 나로 비롯해서 내 구정 광고를 통해서 내 소비자 네트워크가 400만 볼륨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들어올 거예요. 세 사람들이 각각 6%, 60만 이상 하는 사람이 3조 이상 있으면 이걸 브론즈라고 하고요. 브론즈 빌더라고 하고 대략 수입이 100만 원 정도 됩니다.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되겠죠? 이렇게 사람들이 이쪽 보시면 이쪽에 한 4분 모여있고 이쪽은 5명이 있고 이쪽은 2명이 있을 수도 있고 몰라. 이건 뭐 10명이 될 수도 있고 20명이 될 수도 있는데 애용자들이 이제 모여가기 시작하고요. 중요한 거는 이 밑에 작게 표현된 사람들은 내가 모르는 사람일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렇죠? 내가 다 아는 사람들이 아니야. 내가 다 이 사람 팔아다니는 게 아니라고요. 제품이 너무 좋아라고 광고를 했고 이 사업이 굉장히 비전이 있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자발적으로. 자, 내가 어느 시점에는 1000만이라는 거대한 네트워크를 만들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올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이제 모르는 사람도 더욱 많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확산이 되게 돼요. 그러면 이런 사람을 나를 SP라고 합니다. 1000만의 네트워크를 만든 사람을 SP라고 하고 대략 250만에서 300만 원도 수입이 발생합니다. 자, 이렇게 1000만의 네트워크를 만든 사람을 SP라고 그러고요. 이거를 3달 하게 되면 GP, 골드 프로듀서의 약자고요. SP는 실버 프로듀서의 약자입니다. 을을 캐는 사람들. 6번 하게 되면 플래티늄이라고 그러고요. 12번을 하게 되면 파운더스 피트라고 그래요. 뭐를 1000만을 연속해서. 자, 그래서 1000만, 2000만, 3000만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매출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1000만의 네트워크를 다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략 SP, GP, PT는 플러스 마이너스 250, 300에서 왔다 갔다 하겠죠. 12달을 하게 되면 특별한 연말 보너스가 있어서 보너스가 굉장히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대략 4,500에서 5,500의 수입이 됩니다. 이게 세후고요. 세후를 이 정도 받으려면 직장 연봉은 꽤 높아야 되겠죠. 6천 이상 돼야 되겠죠. 6천이 뭐야? 더 되겠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이제는 무시 못할 정도의 수입이 됩니다. 자, 플래티늄 되면 우리가 인증식을 하고요. 상속의 권리가 주어져서 네트워크가 상속이 되고 상속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를 이어서 내 가업이 내려가는 거죠. 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중요한 포인트 컨설팅이 굉장히 중요하죠. 거기에 막대한 수입이 들어있어요. 사실 5천만 원, 6천만 원 버는 일도 괜찮지만 성에 안 차 우리는 그죠? 미래도 준비해야 되고 가문을 일으켜야 되고 그렇죠? 우리 자식한테도 상속해 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컨설팅을 통한 성공 노하우를 복제하는 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내가 1000만 네트워크를 6번 해서 플래티늄이 돼봤어. 그러면 내 파트너인 A와 B를 열심히 도와서 그들도 1000만을 버는 사람을 만들어줄 수 있겠죠? 그런 자를 사파이어라고 합니다. 연봉이 한 7, 8천 되겠죠? 자, 이분은 늦게 시작했지만 더 열심히 시작해서 더 열심히 사업해서 3명의 파트너를 1000만 이상의 네트워크, 애용자 네트워크를 가진 사람을 만들면 이 사람을 에메랄드라고 연봉이 지금 현재 1억 플러스 마이너스 1억 정도 됩니다. 이 사람은 가장 늦게 사업을 시작했지만 더 열심히 해서 그럴 수 있겠죠? 6명의 1000만 원 사람을 우리가 후원하게 되면 다이아몬드라고 그러고 현재 수입이 1억 5천에서 2억 정도 되게 됩니다. 수입의 역전이 일어났죠? 그렇죠? 늦게 했는데 더 수입이 많잖아요. 위에 있는 사파이어는 밑에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수입이 다이아몬드보다 많은 게 아니에요. 밑에 성공하신 거예요. 그럼 저는 슬플까요? 사파이어는 저는 슬플까요? 아니죠. 저는 프리덤이 되는 거죠. 좋은 행복한 일이죠. 각자의 사업을 굉장히 열심히 하게 되니까.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윈윈이죠. 내가 파트너를 도와서 성장시켜야 제가 성장하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연봉이 1억 5천 2억인데 내 파트너는 연봉이 200만 원, 500만 원, 300만 원이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파트너를 도와서 파트너를 성장시켜야 나도 성장하는 사업이니까 진정한 윈윈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그림 많이 보셨을 텐데요. 우리 스폰서님 통해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도식으로 표현해 본 겁니다. 세조씩 9%를 계속 성장시켰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자, 우리가 다이아몬드가 끝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림 보시면 우리 6명의 파트너 6레그라고 했는데 도와서 파운더스 1위씩까지 파운더스 수석 다이아몬드까지 최고 되면 대략 연봉이 3억 5천. 두 사람을 좀 더 도와줄 수도 있겠죠. 난 더 열심히 해서 그러면 최대 파운더스 더블이 되면 5억, 이제 막 7억, 10억, 15억 그 이상도 계속 피는 계속 있습니다. 무한대예요. 저희 그룹의 탐미되이신 서정원 최선생님이 이 그림의 맨 마지막 피는 파운더스 크라운 앰버서더. 통장 한번 보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네, 한 15억에서 20억 사이 왔다 갔다 하시겠죠. 네, 아마 그 이상의 수입도 앞으로 올리실 거고요. 이렇게 무한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사업입니다. 아메이에서 핀이 엄청 많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핀은 무한대로 계속 생겨납니다. 요 얘기만 좀 해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자, 이분은 돌아가셨는데 성공하셨네요. 아메이 승진하는 잡지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돌아가셨는데 승진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죠? 팔아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아메이는 파는 일이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분은 다이아몬드 돼가지고 말레이시아 분인데 다이아몬드 돼가지고 연봉이 1억 얼마죠? 1억 7천? 2억 가까이 되시는 분인데 돌아가셨어요. 상속을 해줘야 되는데 결혼을 안 했네. 찾아서 오빠 언니인가요? 찾았어요. 그래서 이분한테 이분의 이제 묘비고요. 묘소고 이제 언니와 오빠인데 이분한테도 엄청난 돈이 상속이 됐죠. 근데 재밌는 사실은 계속 보너스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돌아가셨는데. 팔아서 일어난 일일까요? 아메이는 파는 게 아니라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이고요. 그래도 다단계 아니냐. 마이크 잡고 있는 너는 저기 왕관쯤 되고 나 오늘 처음 듣는 나는 저기 노란색 동그라미 아니냐. 이거는 어디서 많이 보는 그림입니까? 회사에서 많이 보는 그림이죠. 사실은 아메이는 다단계가 아닙니다. 자, 이거 보시면 일본의 나카지마 가오루라고 현재 세계에서 제일 높은 피 높은 더블 크라운 앰버서더라는 분이에요. 위에서 바라본 거예요. 아까 이 조직들을 위에서 바라보면 방사형으로 퍼져야 되겠죠. 다단계라면. 큰 한간, 작은 한간, 큰 동그라미, 작은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근데 전혀 규칙성이 없죠. 맨 늦게 시작한 사람이 왕관이 많이 있잖아요. 아메이는 다단계가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는 그림입니다. 국제사업도 하실 수 있고요. 전 세계 100여 개 지역에 나가 있기 때문에 원래 올해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여행지 스위스라든지 바르셀로나 이런 데 예정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 하와이 다이아몬드 여행은 하와이 가족과 함께는 괌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 플래티늄 보셨죠? 1000만을 12달 하게 되면 대략 리더십 세미나에서 해외여행 가실 수 있는데 올해는 시드니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드니 제가 한 몇 번 갔었는데 한 3번 갔었나? 갈 때마다 굉장히 좋은 방을 묵게 해줘가지고 최고의 호텔에서 제가 호텔 방에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여행 가셔야 되겠죠? 시간에서 여행 사진 스킵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여행들을 갔는데요. 여행 사진은 스킵하고요. 저희 부모님도 가시고 장인어른, 장모님, 우리 딸 다 함께 여행을 다니는 라이프 스타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한번 아메이의 아까 맨 처음에 젊은 친구가 보여줬던 경제적 자유냐 시간적 자유냐의 딜레마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인세스 타입의 수입을 벌어야 당연히 현재의 라이프 스타일, 미래도 보장이 되면서 그리고 또 상속까지 되는 일이죠. 그다음에 윈윈을 통해서 더불어 수많은 사람과 함께 성장하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치로운 일이고요. 여행을 다니니까 굉장히 개인적으로 전 최고로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꼭 해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자, 전 세계 300만 이상의 사업자들이 굉장히 아메이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대부분 80% 이상이 투잡으로 하십니다. 예. 내가 본업을 하면서 뭔가 추가로 다른 일을 하나 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전업을 해도 힘든 게 사업인데 사이드 잡으로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한다? 대단히 힘든 일이겠죠. 근데 아메이는 그냥 시작할 수 있다는 게 대단한 장점입니다. 그냥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제품을 써보시고 진짜 좋네 하시면 이게 사업이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실 수 있어요. 체계적인 사업을 원하신다면 당연히 스폰서의 컨설팅을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 사업이 가능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죠. 창업자의 특별한 생각이 있었고 가치가 철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라 해서 정말 다른 사람을 도와서 함께 성공하는 일이라는 그걸 실현하고 있고요.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우리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일단은 저는 큰 사업이고 큰 돈을 버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벌 수 있는데 왜 안 벌죠? 벌어야죠. 벌면 얼마나 편안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벌다 보면서 어떻습니까? 그걸 계속 주거나 모아야 됩니까?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메이와 함께 라이프 스타일을 충분히 누리는 삶이 일어납니다. 궁극적으로 함께하는 가치도 우리가 누릴 수 있죠. 다 함께 성장하고 다 함께 행복하게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고 시간적 자유를 누리는 삶을 꿈꿀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희망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사업 설명 여기까지고요. 제가 시간을 조금 더 썼네요. 좀 긴 시간일 수 있겠지만 한번 오늘 들어보신 것 한 번의 사업 설명으로 전부 판단하지 마시고 다른 강사들은 좀 더 다른 시각으로 그렇죠? 또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수많은 시각으로 또 아메이를 다르게 설명해 주실 겁니다. 한 번의 사업 설명으로 이 사업이 어떻다고 판단하지 마시고요. 계속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고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월요일 미팅도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스폰서님과 상의하셔서 아메이의 이런 사업의 큰 비전과 가치를 알아보시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